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연호입니다. 네, 일요일 휴일 오후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D-3 대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유세 현장에서 열심히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네요.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수도권입니다. 서울 집중 유세이네요. 1시부터 도봉에서 유세가 있는데요. 오늘도 박정호 기자가 생생하게 현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과 경기에서,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서울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겠습니다. 오마이TV는 다각적으로 대선 현장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생한 유세 현장과 그 다음에 심층적인 인터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 기자는 출석 체크를 하던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오마이TV와 함께 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실까요? 네. 자, 서울에서는 지금 1시에 도봉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유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1시 반쯤 무대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서는 엄청 높은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를 놀래게 한 게 호남의 높은 사전 투표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평균보다 훨씬 높죠. 전남이 51.45, 그다음에 전북은 48.63이네요. 그리고 광주가 48.27. 호남 전체를 보면은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사전 투표율 36.93보다 월등하게 높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 경남 진주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화천, 강원도네요. 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있습니까? 네. 경북에서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있고, 네.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네. 전남 선거 높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이런 분도 있고요. 전북 군산에서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충남 서산에서 보고 계신 분도 있네요. 자, 오늘 오연호가 묻다의 초대 손님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구용 교수이십니다. 시민자유대학의 이사장이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박구용 교수님께서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전화로 심층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잘 걸려야 될 텐데 말이죠.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네. 네, 잘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광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점심 식사는 뭐 드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점심 식사는 뭘 드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네, 이 인터뷰가 이제 끝나고 드시겠네요. 네네. 네네. 자, 철학과 교수님이세요. 네네. 네,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비르츠 부르크 대학. 네, 네네. 독일의 철학 박사 네네.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할 게 여러 개가 많습니다만 왜 또 철학을 또 하셨습니까? 그 철학을 하게 된 배경은 네. 얘기하면 길지만, 어렸을 때 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음, 심리학 공부하다가, 네, 내가 생각하는 심리학은 철학이구나 하고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철학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철학의 네. 재미는 뭘까요? 글쎄, 철학 또는 인문학의 가장 큰 방문론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음,
뭐랄까 하면 통계적으로 네. 유의미하지 않은 것. 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사회학자들은 버리거든요. 일반 네. 과학하신 분들은. 네. 인문학이나 철학은 음.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아하. 보지 않는 데에서 그걸 가치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미래를 음. 내다보고 야, 그렇군요. 그런 학문의 매력이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전남대 철학과 교수이시면서 동시에 네, 광주에 있는 시민자유대학 이사장이에요. 네네. 네, 서울에는 자유시민대학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살짝 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네네. 시민자유대학. 자, 네. 시민자유대학은 뭘 하는 곳입니까? 일단 서울 자유시민대학은 네. 지자체가 만든 거죠. 음. 그러니까 전임 시장께서 네. 뭔가 동력을 부여했고 음. 거기에 뜻을 함께하는 네. 학자들이나 시민들이 함께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네, 네. 광주 시민자유대학은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음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시민들이 스스로 모금운동해서 네. 만든 일종의 대안대학 또는 대한교육 시민교육 체계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도한 분들이 시민들 스스로라는 게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네. 그런 대학의 이사장이십니다. 네. 자, 지금 댓글에 와, 네. 박구영 교수님이시다 이렇게 기대감을 네. 내비치는 그런 독자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광주입니다. 네. 월간 김호준 구독자입니다. 월간 아하. 김호준에도 이제 나가셨기 때문에 네. 그런 구독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사전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왜 이렇게 높은가? 네. 이것은 대선의 어떤 사인인가? 네. 그 중에서도 특히 호남, 광주 굉장히 높은데 이것의 의미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교수님께 어제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호남에 굉장히 많은 유권자가 계실 텐데 네. 왜 제가 하필이면 박구영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을까요? 네, 글쎄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제 사전에 전화를 네. 드려보고 네. 이분이 정말 이렇구나. 정말 나눈 얘기를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들이랑 네.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네. 모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은 사전 투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어제 사전 투표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전국의 유권자가 4,419만. 네. 근데 그 중에 무려 1,632만 3,602명. 엄청나네. 그 중에 교수님이 포함되어 계시는군요. 네. 자, 사전 투표장의 풍경. 광주 어디에서 있습니까? 저는 광주 광산구의 네. 신창동에 살거든요. 무슨 동이요? 네, 신창동. 신창동. 예, 네. 예. 음. 신창동 주민센터에 갔었거든요, 아침에. 네, 네. 그런데 너무 줄이 많은 거예요. 아, 교통도 혼잡하고. 원래 네. 한산한 곳인데. 네. 그래서 뭐 아침에 일찍 투표하고 놀러 가려고 하나 보다. 네, 네. 바로 집 옆이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아, 점심 때도 나가봤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보여요, 줄이.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오후에 갔는데 늦게 네. 갔는데 그때도 한 30분 정도 거기서 기다리면서 했습니다. 야, 네. 세 번째 성공하셨네. 네네. 네. 그 줄이 얼마나 길던가요? 몇 분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3층이거든요. 네, 3층에서 투표를 하는 건데 네. 그 계단에 쭉 서 있고 네. 그 계단에 서 있는 만큼 외부에 줄에 쭉 서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독자 정영태 씨가 네. 헐, 우리 집 옆이다. 네, 지금 광주에서도 네. 호남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네. 댓글로 네. 박구영 교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호남에 계신 분들 또 꼭 네. 호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함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오연호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이거야말로 정말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오연호가 묻다 코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제 서울에서 투표했는데요. 서교동, 아, 마포구 네네. 서교동이지 않습니까? 네. 홍대 입구에서 가까운 데예요. 네. 저는 1시간 걸렸습니다. 아하. 이게 막 4층인데요. 4층에 동사무소 음, 4층에 있는데 그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꽉 찼고요. 그다음에 네. 그 계단도 모자라니까 그 3층의 복도를 쭉 이렇게 해서 아, 다시 예. 디귿자로 해서 또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만에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그 서교동, 그러니까 홍대 입구 근처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특징적인 게 남녀 비율은 한 반반 정도였습니다만 20, 30대의 비율이 꽤 높았다. 약 음흠. 70% 정도가 20, 30대였다. 이 네. 20, 30대 표심이 또 어디로 갈까에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네. 어쨌든 제일 큰 특징은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특징은 호남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10% 정도가 높다. 자, 교수님은 이걸 접했을 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였습니까? 호남 사람들이 뭔가 말하고 싶다. 뭔가를 말하고 싶다. 예. 말하고 네. 싶은 거죠. 그리고 네. 지금 네. 우리가 음.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네. 뭔가 주권자의 자기 표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음. 말하고 하는 것을 네. 들었는데요. 그것은 특히 네. 호남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한 것은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네. 언론이 호남 시민들의 네. 의견과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아하.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진 것 같아요. 지난 음. 적어도 6개월 동안 대선 네. 레이스에서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 음. 대선에 대한 입장, 네. 관점, 네. 주요 포인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음. 뭔가 전혀 자신들의 의견이 음. 대변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음. 그러니까 서둘러서 네.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고 싶어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네. 자, 위기다. 네, 뭔가 말하고 싶다. 네, 주권자로서 표현하고 싶다. 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 네, 네, 방금 여수에서 한 분이 댓글로 네, 안철수 단일화를 보고 화가 나서 투표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네, 이런 분도 있고 음, 호남의 민심에 불을 질렀다. 음,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자, 또 페이지 씨는 저도 1시간 기다려서 갔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자, 네,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 주권자가 네,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언론이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이걸 좀 더 한 말씀 더 붙여준다면요? 그러니까 주권자는 네,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네, 네, 내 대한민국이 네,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음, 그러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네, 내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리고 있고 그 음, 그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대비시켜 줘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언론은 음,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특히 대한민국 언론 다른 언론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 언론이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네,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 언론은 그 존재와 당위의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과 우리가 네, 이상을 음,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지점에서 네, 시민들의 의견과 의지를 모으기도 하고 표현해주기도 하고 대변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하나의 그 프레임, 다시 음, 말하면 정권, 네, 권력 프레임, 권력을 누가 갖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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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프레임으로 선거 전체의 주요 내용을 다 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담고 있고 광주 시민들 또 네, 호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투표로 뭔가를 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어제 저랑 통화할 때는 이거를 언론에 대한 항거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언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언론하고 우리나라 지배계층들이 네, 저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의식 지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네, 네, 현실의 변화에 네, 따라가지 못한다. 음,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계속 세계를 우리 한국 사회를 재생산해내려고 한다 네, 네, 하는 특징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그런 책도 썼는데요. 네, 네, 그 예전에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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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파에 대한 네,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가 없어서 네, 그 문파 새로운 주권자 이상한 출현이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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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네, 사회 변동에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통적인 그 진보 세력이라 할까? 네, 사회 변동의 주체라고 하면 음, 노동조합을 통해서 조직화된 생산직 남성 근로자거든요. 네, 노동자들이. 네,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듯이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안별로 네, 문제별로 음, 글로벌 네트워킹이 가능한 네, 즉 글로벌 차원에서 대화가 가능하고 네, 소통이 가능하고 연대가 가능한 네,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말로 네, 하면 네,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네, 스스로 언론이고자 하는 거예요. 음, 스스로 내가 나를 음, 대변한다는 입장인 거죠. 우리가 언론이다. 내가 언론이다. 우리가 언론이다. 그래서 네, 그게 그 예전에 촛불혁명 때 네, 그 깃발 중에 가장 흥미로운 깃발이 어떤 깃발이 있었냐면요. 네, 혼자 온 사람들 이런 깃발이 있어요. 아, 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네, 이제 나 혼자 나를 대변해 보겠다. 그리고 음, 그 혼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만들겠다. 네, 그렇군요. 예. 그것도 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맞닿아 있는 게 네. 22년 전에 오마이뉴스가 창간할 때 네. 저희가 내세웠던 모토가 이제 모든 시민은 기자다. 그렇죠. 기자는 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네.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픈 네. 모든 시민이 기자다.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모토였고 그 정신으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교수님, 제가 오늘 교수님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19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에, 늘 호남이 좀 높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5년 전에 치러졌던 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이 26%일 때 광주는 33%였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전국 평균보다 약 7%가 높았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 평균을 그냥 수좀 떼고 37로 했을 때 호남 네. 평균을 약 50%로 잡으면 13%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전에는 7% 높았는데 지금은 13%나 높은 거죠. 네. 더 특별히 높아졌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걸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늘 높았습니다. 전국 네. 평균보다. 근데 왜 이렇게 이번에 더 특별히 높을까요? 일단 호남 사람들이 네, 그동안 다른 여타의 지역에 비해서 네, 선거율이 또는 투표율이 높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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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많죠. 네, 그런데 네, 그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와 언론이 자신들 음, 대변하면 음, 직접 대변하려는 의지가 강한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이 호남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번에 특별히 더 그런 음, 것은 저는 이번에 특별히 많이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호남이 마치 변했다. 저는 음, 특히 호남이 변했다는 프레임을 많이 씌우고 아하,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뭐 사전투표 첫날도 이준석이 오니까 음, 대학생들 모였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아주 그 기존의 언론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런 호남 사람들의 음, 의지를 왜곡시키려는 네, 특히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번 윤석열 후보가 네,
복합 뭐 저 쇼핑센터 네네네. 이거 호남을 우롱하는 얘기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런 걸로 대한민국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호남 사람들이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죠, 당연히. 네네. 많겠지만 음.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그런 주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모욕적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호남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음음. 사람들이 음음. 호남 사람들이 투표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네. 뭔가 균열이 있다. 음. 또는 그 균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그 언론 프레임들이 있었는데 음. 그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다시 우리 보여줄게 음. 그게 아니란 거 음. 조롱하지 마 이런 아. 정확히 있었고 음. 그 마지막 결정타는 안철수의 아하. 행동이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안철수 단일화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박 교수님의 말씀을 좀 되씹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곱씹어 네, 봐야 되겠다. 호남이 변했다. 이렇게 외부에서 그러한 시선으로 호남을 갈라치기 하고 모욕적으로 대하고 이런 거에 대한 한거의 표시일 수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호남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호, 말이죠. 네, 자, 호남이 네. 변하긴 변하는데 저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아, 않죠. 변하긴 변하는데 네, 복합 쇼핑몰 하나로 넘어가거나 그렇죠. 그렇게 변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변하진 않죠. 네, 네. 자, 이제 안철수 단일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단일화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사퇴 후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결합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더군요. 음,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가 이제 한 팀이 됐습니다. 네, 이 특별한 변수가 이 막판에 터졌어요. 네, 사실 이제 2월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결렬됐다 이렇게 공식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단일화 변수는 없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3월 3일 새벽 2시경에 이 놀랄만한 뉴스가 이제 대한민국을 깨웠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분노하면서 깨고 어떤 분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깨고 어떤 분들은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반가워서 깨고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이 단일화 유턴 이게 호남 표밭을 어느 정도 심하게 흔들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네, 단일화의 절차나 과정이 납득할 만하고 네, 동의할 만하고 네, 그 납득할 만하고 동의할 만하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공적이어야 되잖아요. 음, 공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공공성이 있다는 이야기의 가장 그 직접인 음, 거는 공개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의 음, 절차 및 과정이 공개돼야 되고 네, 그 공개되는 절차를 통해서 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음, 이분들이 적어도 정책적이든 또는 가치든 음, 내용 있는 결합이 있다. 네, 믿음이 있으면 네, 상당 부분 크게 단일화가 성공할 거라고 봐요. 네, 늦든 빠르든 네, 네, 관계없이. 그런데 네, 이번은 단일화라고 할 수 없는 게 음,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그분이 음, 안철수가 왜 윤석열 후보에게 갑자기 네, 무릎을 꿇는지, 네, 네, 왜 품에 안겼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이유와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이유와 내용을 알아야 네, 최소 네, 동의하든가 동의하지 않든가라는 절차가 있는 건데 네, 모든 걸 무시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던데 네, 이혼하자고 하면서 결별을 선언하면서 네, 막 결혼하기로 했다가 이제 파혼한 거죠. 파혼 선언했다 하면서 우리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네, 안철수 지지자들이라든가 또는 양당 체계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대해서 음, 이혼을 혼자 가서 몰래 이혼 도장 찍고 와서 음, 결혼 자금 달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다. 결코 그렇군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음, 시민들은 보여주고 싶을 거다. 음, 그건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의 단일화 유턴은
그 선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예, 이거를 광주의 시민, 호남의 민심이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네, 하셨습니다. 자, 네, 댓글에 말이죠. 써니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까 그 복합 쇼핑몰 하나로 광주가 바뀌지 않는다. 네, 그랬더니 써니님이 멋이 중헌디 쇼핑몰 같잖습니다. 그렇죠. 멋이 중헌디. 아, 대통령이 네. 할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야, 진짜 우리 시청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네, 정말 우리가 언론이다. 모든 네, 시민은 기자다. 그렇죠. 이거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호남이 한거, 언론에 대한 한거를 했다. 우리도 뭔가 말하고 싶다. 이거를 사전 투표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은 어, 이 표심이 스스로 언론이 되고자 하는 것은 뭐 언론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있겠으나 언론의 독자들인 전 국민들에게 광주는 이렇습니다. 호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네, 그 이제 대 기자님하고 네, 제가 통화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한테 몇 명 전화를 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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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제 그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들 음, 20대인데 네, 20대인데 너 나하고 같이 지금 투표장에 가자. 네,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작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네, 기이한 환경이다. 음,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들 설득했는데 이제 네, 자식을 설득하는 이 기묘한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네, 저는 음, 호남은 적어도 네, 이익보다는 네, 순간의 이익보다는 음, 큰 틀의 정의를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어 왔어요. 음, 그걸 빨리 표현하려고 하는 또 그런 특성이 있고, 네, 그것 다른 말로 하면 네, 적어도 서울에 있는 음, 경기도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신호를 아하, 보내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한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하다. 음, 이번 선거가 절실한 선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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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일부 놀러 네, 가려고 투표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음, 시민들에 대한 농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뭐 놀러 가려고 투표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투표일 날은 놀러 갈 수도 있죠. 사전 투표를 마친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 분들도 당연히 좀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걱정돼 가지고 혹시 내가 미리 확진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 교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핵심,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친지들에게 뭔가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가족들에게. 예, 네, 이거 굉장히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네. 전화 안 하고 굉장히 좋은 신호 할 저는 수 그렇게, 있는 엄청난 네, 신호, 그럴 네.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네,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반대편을, 이미 네, 마음 정한 반대편을 설득할 수도 없고, 네, 네, 설득해서 이길 수도 없거든요. 네, 네. 지금은 근데 네, 어느 쪽이 더 절실하냐, 음, 어느 쪽이 더 음, 절실하게 선거에 임하느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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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특히 이제 양당 체제에 좀 불만도 있고 네, 정치 가지고 있는 특히 민주당 정부나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금 국회가 네,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음, 하는 데 불만이 있는 분들은 네, 그냥 절실한 이런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표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드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아니다. 음, 이건 중요하다. 네, 필요하다. 해야 그렇군요. 된다.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대선판을 볼 때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게 늘 그 작용과 반작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양강 구도에서는 이쪽에서 어떤 액션을 할 경우에 저쪽에서 다시 반작용을 하는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쪽에서 통합정부론
이 막판에 상당히 프레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 네, 프레임을 통합 네, 정부론으로 바꿨더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통합 정부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호남의 높은 투표율 이거를 보고 이른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 윤석열 캠프 쪽에서 긴장을 하고 또 더 높은 투표율을 그쪽에서도 또 노력하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때 어떤 그 대선 때는 광주와 호남인들은 되게 여러모를 고려하기 때문에 네, 어떤 대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전에 투표를 안 하고 맞아요. 오후에 투표를 했던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뭐 화끈하게 그냥 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있었죠. 네. 작용 반작용 우리 신경 음, 쓰지 않는다. 화끈하게 예, 이렇게 한 건데 예. 이게 반작용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 듯합니까? 저는 일단 모든 정치적 행위가 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네, 네, 그런 대표님의 진단에 동의하면서 네, 그러면 아주 흔한 말로 네, 호남이 이런 사전투표율이 높으니까 네, 그런 예를 들어서 네, 아,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뭔가 긴장감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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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가지고 뭔가 투표에 가는 일이 높아지겠죠. 저는 그 부분은 당연한데 네, 문제는 네, 핵심 코어가 아니고 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냐는 문제예요. 아, 저는 그 부분에서 네, 그 단일화, 음, 그러니까 더군다나 전혀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네, 이 단일화가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 그쪽에 안 할 거라고 봐요. 아, 네, 오히려 이 반작용을 음, 그 사전투표율의 반작용을 네, 그쪽 즉 윤석열 후보 쪽의 입장에서 하면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반작용할 거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일화 관련해서 또 사전 투표율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2030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쪽이 이재명 후보 쪽보다 좀 더 많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에서도 정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젊은 층도 꽤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 자, 이 단일화의 이 이슈가 2030 젊은 층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우선 저는 네, 호남하고 전국을 좀 분리해서 좀 어, 예, 해주시죠. 왜냐하면 호남의 주변에 좀 그 20, 30대 젊은 층과 좀 접해 보셨을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네. 그러니까 호남의 20대 남자는 네. 전국의 20대 남자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건 왜냐하면 제가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아하. 확인한 거거든요. 네. 다만 그 20대 남자가 겪는 불안, 음. 그다음에 분노, 네. 이런 것은 되게 일반적인데 그 네. 분노를 네. 해소하는 네. 방식에 있어서 한쪽은 음. 일종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되는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 상징화되는 어떤 양성평등이라든가 네. 페미니즘인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미지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으로서 지금 윤석열과 지금 그 대표 누구죠? 대표 이준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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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지지하거나 관심을 갖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0대 네. 남자들한테. 네. 그런데 그 지금 현실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 이준석 또는 윤석열식의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숫자도 또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문제의식은 똑같고 분노는 똑같으나 음.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아. 다른데 네. 특히 그중에 상당수가 안철수에게 중간 거착지로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0대 여자들 중에. 아.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네. 뭔가 네. 이거를 누가 해결할지 모르겠어. 음. 그런데 일단 안철수가 상대적으로 네. 중간에 음. 있어볼 만한 어떤 지역이었는데 음. 그분들이 네. 과연 지금 이 단일화를 보고 네.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일까? 네. 저는
윤석열일 거라고 돌아서실 분들은 이미 갔다고 봐요. 아, 이미. 네, 네, 근데 20대 남성들의 이 특징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징은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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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인 경향이 있는 거고, 네, 적어도 제가 알기로 네, 유럽, 미국의 네, 정치 운동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미국에 80년대 이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어요. 아하, 네, 그리고 그걸 남성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분노를 음, 남성들의 분노를 아주 조작하는데 능숙한 친구가 이준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조작된 어떤 조작 하는 그런 어떤 이준석의 프레임에 많은 사람이 걸려든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곧 이번 선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의 덕분에 네, 20대 남성은 5대5 정도 나눠진다고 봐요. 아, 오히려 그전엔 오히려, 불리했는데 5대5로 나눠진다고 보고 그렇군요. 여성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는 여성들이 있고 또 네, 그렇지 않은 여성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성들은 저는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낙청 교수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간절함과 절실함의 승부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기로 간절하지 않은 대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호남 쪽 입장에서는 말이죠. 네. 199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네. 굉장히 간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 간절함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다르긴 하겠는데 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네, 호남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간절하면 그때가 좀 셌겠죠. 그때가. 네, 그런데 지금은 좀 간절함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약간 대표님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네, 그런 네, 홍콩에 살고 있는 한 여성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성분이고 나름대로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분이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음, 그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네, 원래 고향이 충청도 분이에요. 네, 근데 연배는 하여튼 뭐 대표님이나 제 또래 정도 되는데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매일 긴장되고 초조한 날이 돼가고 있네요. 홍콩은 음, 19년 항쟁 이후 현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하, 약간 후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입니다. 후보의 자질이 천지 차이인데 네, 현재 초박빙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화나고 설마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되면 어쩌나 끔찍합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네, 어떻게 우리 국민이 여기까지 끌고 온 나라인데 네, 오늘 아침 옅은 비 맞으며 걸어 음, 출근하며 초조한 마음이 또 들어 이렇게 넋두리를 하네요. 설마 절대로 끔찍한 일은 안 일어나겠지요? 라고 이 충청도 분인데 네, 홍콩에 사시는 교민이죠. 네, 이런 여성분인데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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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의외로 네, 놀라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놀라고 있냐면 네, 윤석열 후보의 삶의 여정, 음, 그가 해온 행위,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네, 정책,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네, 되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당황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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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고 있는데 그 당황함이 음, 절실함으로 가게 되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음, 근데 네, 당황함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가 음, 당황함에 멈추지 않고 있고 멈추면 안 된다는 정확한 신호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정말 우리 교수님 연결하기 잘했습니다. 댓글에 네. 와, 멋진 박구영 교수님. 이런 댓글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아, 그래요? 우리가 막 판이 흔들리니까 당황이 네. 쉽잖아요. 근데 네. 당황함에 그치지 말고 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가 언론이고 모든 시민은 기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도봉 현장으로 곧 이제 네.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임해야 할 자세, 철학하시는 분은 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네네. 사표는 없다. 뭐가 없다? 사표. 사표는 없다. 네네네. 네. 네. 사표라는 말 자체가 네. 반민주적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특히 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아하. 분노와 대결의 시대가 갈 것이냐, 음. 상호 존엄과 인정의 시대가 갈 것이냐, 음. 이걸 가지고 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랑 헤어져야 되는데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그동안 또 저작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네네. 이 나 박구영이랑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연대를 하려면 계속 뭔가 마음을 주고받으려면 그동안 쓴 책, 이 책 하나를 권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쓴 책은 좀 어려워요. 네, 어렵지만. 예, 어려워서 네. 시민들한테 읽어달라고 권유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좀 어렵지만 읽어봤으면 하는 책은 부정의 역사 철학이라는 책이고요. 부정의 역사 철학. 예. 아하.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네. 볼 수 있는 역사 철학이 필요하다. 아하. 쓴 책이고요. 네. 네, 정 어려우시면 우리 광주 시민자유대학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자유시민대학. 시민자유대학. 예. 광주에서 시민들 스스로 만든 대한대학. 아, 예. 그것도 참 멋진 네. 그런 작품이네요. 근데 이 책을 내가 지금 보니까 2013년에 나왔어요. 네네. 도서출판 길에서 나왔네. 2013년에. 근데 10년이 네. 지난 지금 네. 이 책 한번 읽어봐 주셔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정말로 10년이 지나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못했죠. 한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일요일 오후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한 17,000명 정도가 같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현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네. 앞으로도 오마이TV 시청자들과 종종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제 여의도 스튜디오에도 한번 오십시오. 예. 불러주시면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연호가 묻다. 오늘은 오연호가 묻고 박구영 교수가 답하다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막 판이 움직이고 있죠. 이 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약간 우세,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라고 했죠. 근데 판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